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제 6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1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동사라고 하는 이 동자는 한자로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겁다, 헤비하다. 무거울 중자에다가 플러스 힘력자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무거운 것을 옮기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무거운 것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이것을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를 말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움직여서 끝나는 이런 동사도 있고 또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동사도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 문법에서는 자동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서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를 타동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한글로는 어찌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즉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어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형용사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날씨 또는 맛 이러한 같이 자기의 감정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이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로서 예를 들면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어떠하다, 맛이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형용사인데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고 하면은 동사, 형용사의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word stem이라고 하는데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아니한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미가 변하는 겁니다. 즉 어미가 변화한다고 해서 이거를 어미의 활용이라고도 합니다. 활용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변신한다, 변화한다,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느냐라고 하면은 이 어미가 바뀌는 것이 예를 들면 활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한국어에서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를 how to make the noun verb 그 명사를 어떻게 동사를 만드느냐 이것을 저기 하면은 한국어에는 한자로 되어 있는 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한자로 되어 있는 명사에다가 플러스 하다가 붙으면은 이거는 동사가 됩니다. 즉 노력하다, 공부하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추천하다, 추측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자로 되어 있는 그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이면은 이게 동사가 되고 그 동사 하다에 이 끝으로 되어 있는 이 어미가 지금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한국어의 문법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거나 저기를 하실 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요 한자로 되어 있는 요 명사가 이거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근. 그다음에 하다는 이건 접사입니다. 끝에. 그런데 이 접사가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의 품사를 바꿔줍니다. 즉 한국어에서 품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요 접사로 되는 접사만이 품사를 바꿔줄 수 있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 어떤 것이 동사고 어떤 것이 형용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러한 앵글 브레킷으로 묶어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먹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고 분해를 해보면은 분해 나누어서 쪼개보면은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요것이 뭐냐라고 하면 어간입니다. 어간. 그다음에 다라고 하는 어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어미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미가 변할 때 그 어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의 끝에 나와서 종결해주는 종결 어미가 있고 또 감탄형 어미가 있고 진행하는 어미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미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도 있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미가 즉 한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 그런데 그 끝에 나오는 어미는 어떻게 한다? 변화한다, 변신한다, 활용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 어미가 이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감탄형 어미가 있는데 자 그걸 갖고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먹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먹다는 것은 eat 또는 have 먹는 것입니다. 근데 먹다는 무엇을 먹다죠? 라면을 먹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또는 커피를 먹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다의 이 종결 어미를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나라고 하는 어미가 있고 또 하나는 는구나라고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나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은 자 보세요. 먹다, 먹구나, 먹는구나. 어떤 표현이 더 어색하지 않느냐, 맞느냐라고 하면 먹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있는 학생이 지금 라면을 먹는구나, 먹고 있구나, 먹는구나 돼 있는데 이와 같이 감탄형 어미 는구나를 붙여서 자 먹다라고 하는 먹은 어간인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 어미 는구나를 붙여서 말을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먹는구나가 됩니다. 먹는구나 이게 되는데 이거는 먹는구나는 어떠냐? 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먹구나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먹는구나, 입는구나, 자는구나, 노는구나 같이 이와 같이 는구나라는 어미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뭐냐? 그런 품사가 뭐냐? 동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형용사를 한번 봅시다. 형용사에 자 날씨를 갖고 얘기를 하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날씨가 춥다. 자 춥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원어민의 경우에는 춥다, 덥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할 때 아 이건 바로 형용사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좀 배우는 외국인 학생이거나 익숙치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춥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때 똑같이 여기다가 다 대신에 뭐를 붙여보냐 하면은 감탄형 어미 즉 구나나 또는 는구나를 붙여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춥다, 춥구나, 덥구나, 맛있구나, 맵구나 같이 구나라는 어미가 붙어서 말이 그대로 적합하면은 즉 듣기에 거북하지 아니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형용사인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춥는구나 얘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춥는구나? 이거는 아주 어색하고 이거는 비언어가 돼서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즉 어미를 갖고 붙여보면은 뭐가 되느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미가 이제 어떤 어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죠. 처음에는 뭐냐면 감탄형 어미를 붙여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감탄형 어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는구나가 있고 그다음에 구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나가 있고 는구나가 있다. 그럼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춥구나. 날씨가 덥구나. 기분이 좋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이와 같이 그러한 것들은 전부 뭐냐면 구나를 붙여서 오케이. 괜찮으면 이건 형용사다 이런 얘기예요. 감탄형 어미를 종결형 어미와 바꿔서 벗을 때 는구나 구나 바꿨을 때 말이 되면은 동사고 말이 안 되면 형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뭐를 갖고 왔느냐면은 명령형을 갖고 합니다. 명령형 어미가 있습니다. 명령형 어미. 즉 명령형 어미는 뭐뭐 해라 라라고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또는 이 권하는 거 할 때 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청유라고 합니다. 권해서 요청해서 권하는 어미가 있는데 이때 어미는 뭐냐 자라고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자 먹다 가다 입다 놀다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명령형을 내면 명령형 어미인 나나 자를 한번 붙여보면 자 보세요. 먹다 먹어라. 그죠? 나나 또는 어라고 하는 어미가 있습니다. 즉 라가 붙어있는 어미일 경우는 앞에서 끝나는 간이 마지막 종성이라는데 받침이 없는 간의 경우 그때는 받침이 있는 경우는 어라는 어미를 붙이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라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이게 말이 되면은 뭐다? 동사다. 말이 안 되면 뭐다? 형용사다. 자 그러면 맵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갖고 우리는 맵다는 것을 형용사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맵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자 그때 맵다에다가 명령형 나나 어라를 붙여보죠. 맵다. 자 그럼 맵다 명령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비읍이 탈락돼서 매워라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맵다는 형용사다 이거죠. 춥다도 마찬가지죠. 춥다 추워라 날씨 들어 막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은 어미를 갖고 명령형에 어라나 라를 붙여보고 그다음에 권유형 청유를 할 때 권할 때에 나오는 자를 붙여봤을 때 말이 되면은 동사 말이 안 되면은 형용사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쭉 이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 특히 한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진용을 할 때 용언이라고 하고 이때 이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서술어라는 것은 차례대로 말을 하거나 쓰는 것을 서술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동사와 형용사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한국어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들과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